행복한 관계의 비밀, 공자가 말한 배려의 철학.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배려가 만드는 조화와 행복. 왜 우리는 점점 예민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곤해질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여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나아가 삶 전체를 바꿔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유튜브 채널 말씀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고대 철학의 한 문장을 통해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인간관계와 삶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누군가와 부딪힙니다. 가족, 동료, 친구 혹은 낯선 사람과의 작은 오해와 갈등. 그 중심에는 배려의 결핍이라는 공통된 원인이 존재합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여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 단순한 말 속에는 우리가 잊고 지낸, 그러나 반드시 회복해야 할 삶의 지혜와 공동체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장이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주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공자의 말,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 현대사회는 속도와 효율을 중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결정하기를 요구받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결과와 성과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에서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무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효율만을 좇다 보면 결국 관계는 피로해지고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공자의 기소불욕, 물시여인은 이러한 현대인의 치열한 삶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시켜줄 키워드입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된 시대에 더 절실한 배려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만큼 타인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라는 태도가 강해지면서 소통의 벽은 점점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에 갇힌 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 단순한 원칙이야말로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작은 무례가 쌓이면 큰 단절이 됩니다. 대인관계의 파탄은 거창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심한 한마디, 배려 없는 행동, 사소한 무시, 이런 것들이 쌓여 마음의 거리를 벌립니다. 처음엔 참지만 결국 서운함과 불신이 마음속에 깊게 남게 됩니다. 기소불욕, 물시여인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조심함으로써 관계를 지키고 불필요한 상처를 예방하는 강력한 예방주사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갈등은 처음부터 상대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려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단순한 자문 하나로 수많은 갈등의 불씨를 미리 꺼트릴 수 있습니다. 공자의 이 가르침은 바로 갈등 예방의 지혜입니다. 행복은 결국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돈이 많아도 성취가 높아도 고립된 삶은 결국 외로움과 불행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공자의 이 정신은 결국 내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행복의 기술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본질은 중요합니다. SNS, 메신저, 댓글 문화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시대라고 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작은 배려가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기소불욕, 물시여인은 빛을 발합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고 조심스러운 배려가 오래 기억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고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타인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기소불욕, 물시여인을 실천할 때 우리는 가장 단단하고 행복한 삶의 토대를 세우게 됩니다. 기소불욕, 물시여인은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간관계의 지혜이며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전략입니다. 2. 배려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의 기술이다. 배려를 예의로만 이해하면 오히려 놓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려를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나 형식적인 매너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배려는 겉모습만 다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깊은 기술입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마음이 없는 행동은 오히려 위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려는 감정지능의 핵심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감정지능, 즉 EQ가 인간관계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감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합니다. 배려는 바로 이 감정지능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말투, 표정, 분위기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에 맞춰 배려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깊고 부드럽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높은 IQ보다 높은 EQ가 성공적인 삶을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배려는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격이 무뚝뚝해서 배려를 잘 못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배려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길러지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 비판보다 이해를 먼저 표현하는 연습, 피드백을 줄 때 감정을 고려해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모두 훈련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다릅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를 하나의 개별적 존재로 존중합니다. 내가 이걸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해. 같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기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럽고 따뜻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배려는 결코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존중과 주체적 태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배려는 오해와 충돌을 예방하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는 대화가 단절될 때 커지고 갈등은 작은 충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배려는 오해를 미리 풀고 충돌을 막아줍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 내가 느끼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연습, 이런 작은 실천들이 큰 갈등을 막아줍니다. 갈등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예방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기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스스로를 존중받는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해주는 것, 작은 수고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실수했을 때 비난 대신 격려하는 것, 이런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관계를 신뢰로 이끕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배려는 결국 나와 상대방 모두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배려는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배려는 타인만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배려를 연습하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힘, 상황을 읽는 능력,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는 넓은 마음. 이 모든 것은 배려를 통해 길러집니다. 결국 배려는 타인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는 성숙한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배려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희생이나 대단한 봉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작은 친절,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인사하는 따뜻한 미소, 메시지 한 줄에 담긴 진심 어린 관심. 이런 작은 배려가 일상의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변화는 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려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인생 최고의 기술이다. 배려를 훈련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와 더 큰 행복을 손에 넣게 된다. 3.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행복을 밖에서 찾도록 배워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좋은 집, 높은 연봉, 인정을 받는 직장, 누군가의 사랑. 하지만 이런 외부 조건은 결코 완전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얻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고 조건이 사라지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행복이란 결국 환경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진짜 평안은 얻을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기대는 행복은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면 행복할 텐데, 회사에서 내 가치를 인정해주면 좋을 텐데, 부모가, 자녀가, 친구가 나를 더 배려해준다면, 이런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합니다.
행복의 열쇠를 타인에게 넘기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기분, 반응, 평가에 휘둘리게 됩니다. 타인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짜 평화는 내가 주도하는 선택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불친절한 사람, 까다로운 상사,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말에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해본다면, 마음 상하는 행동을 받았을 때 그대로 복수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본다면, 이런 선택은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내면의 주도권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도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내가 바뀔 때 바뀝니다. 그것이 행복은 나로부터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자기 이해는 자기 수용으로, 자기 수용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자기 비난은 내면을 갉아먹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결국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나의 친구가 될 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행복은 완벽한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배려 역시 타인을 이해하기 전에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내 안에 둘 때 생기는 자유를 누리세요. 외부의 인정, 결과, 조건에 중심을 두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가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과 신념에 중심을 두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타인을 배려하는 이유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원칙이기 때문일 때 나는 자유롭습니다. 진짜 자유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선택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바로 지속 가능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행복은 결국 선택입니다. 다음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상황 탓을 멈추고 내 태도에 집중하세요. 둘째,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감정은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흘려보낼 대상입니다. 셋째, 오늘 내가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친절은 무엇인가요? 나를 격려하고 보살피는 일은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감정에 민감해지고 내 한계를 받아들이고 내 실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실수와 감정에도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습관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함께일 때 더 행복합니다.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건강함을 유지합니다. 나 없이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은 함께일 때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공간이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행복은 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인정, 외부의 조건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하고 나의 반응을 바꿀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내 삶에 찾아옵니다. 공자의 말처럼 내가 먼저 바뀔 때 세상도 바뀝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만드는 조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낯선 사람까지 모든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를 형성합니다. 공자는 인간을 인과 예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배려와 조화입니다. 나 하나의 배려가 전체 사회를 부드럽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배려는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정교해도 윤활유가 없으면 금세 마찰로 멈춰버립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제도, 규칙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을 메우는 것, 그것이 배려입니다. 지하철에서 문을 먼저 열어주는 손, 말 한마디 건네는 이웃, 고생하는 택배기사에게 건네는 한 잔의 음료. 이런 작은 배려들이 사회 전체의 온도를 높입니다. 배려는 사회적 신뢰를 만듭니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배려의 경험이 사람들 사이에 믿음을 쌓아갑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너려는 노인을 먼저 보내는 운전자, 서로 양보하는 교통문화, 고객을 존중하는 상인의 태도.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더 믿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배려는 결국 개인의 도덕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반입니다. 배려가 부족한 사회는 결국 피로사회가 됩니다. 배려가 사라진 사회는 갈등과 경쟁이 일상화되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오해가 쌓이고 관계는 점점 단절됩니다. 지금 우리는 SNS, 댓글, 대중교통 등 곳곳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 무례한 언행, 배려 없는 소통을 자주 마주합니다. 이는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공자의 지혜는 이런 병든 관계를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배려하는 사회는 약자에게 따뜻합니다. 진짜 문명의 수준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이주민. 이들은 때때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배려하는 사회는 이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권리를 보장하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 설치, 버스의 저상화, 베리어 프리 영화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지원 등. 이런 구조적 배려는 개인의 친절을 넘어서는 사회적 선택입니다. 배려는 법보다 강한 문화의 힘입니다. 법은 강제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배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성으로 작동합니다. 억지로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선진국이란 법이 아닌 배려가 먼저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실제로 뿌리내린 사회는 강제가 아닌 존중으로 운영되는 사회입니다. 배려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 배웁니다. 배려받은 아이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어른이 줄을 서고 양보하며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공존을 배웁니다. 배려는 단지 지금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품격을 높이는 교육입니다. 공자의 지혜는 바로 이런 세대 교육을 위한 철학이기도 합니다. 배려의 사회는 곧 행복한 사회입니다. 배려가 넘치는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신 대신 신뢰가, 경쟁 대신 협력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스트레스가 줄고 범죄율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행복은 결코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행복할 때 진정한 개인의 행복도 실현됩니다. 공자의 말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 한 문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큰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가 결국 조화롭고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 배려는 예의가 아니라 공존의 전략, 행복한 사회를 향한 지혜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처럼 남도 바란다는 공감이 인간다움의 핵심입니다. 실천을 위한 3가지 질문. 매일 이 3가지를 자문해보세요. 첫째, 지금 내가 하려는 말, 나도 듣고 싶을까? 둘째, 지금 내 행동,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까? 셋째, 내가 배려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배려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삶의 질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배려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고 그 조화 속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울림과 큰 방향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공자의 말처럼 내가 먼저 배려할 때 세상은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소불욕, 물시어인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나누어 주세요. 배려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